오세훈 시장 뭐 얘기가 나와 있죠. 뭐 서울 재건축 재개발 10년 멈춰 결과는 부동산 폭등.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막아놓으니 결국엔 부동산 폭등이 됐다. 뭐 이렇게 된 내용인데 앞에 이제 수식어 하나 더 붙죠.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는 재건축 역시 이 정권에서 지난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점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비판을 했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액이 오른다고 채찍을 너무 많이 휘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금액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금액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거를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폭등이 와버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에는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개발할 때 다 됐어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신속 통합 기획을 도입했다. 뭐 재개발은 이번 달 말까지 102곳 총 25곳을 신청해 속도를 예정이고 재건축은 20곳 정도 결정돼 단지별로 형편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 자, 뭐냐면 2022년도 사실상 기존 주택 아파트 금액은 조금 하락의 기운을 제가 이제 국면을 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정권에서 얘기하는 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니 어찌됐건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금액이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든 부동산 금액이 다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재개발, 재건축은요,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재건축 이미 다 올라왔는데, 그쵸?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재건축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올라붙지 않았어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지역 자체가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재개발을 이번 달 말까지 102곳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어요. 홀대받고 있는 지역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제부터 급상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셔야,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2022년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런 투자 괜찮아요, 저런 투자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종류별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어떻고 저런 투자는 어떻다 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주택 아파트 여러분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아까 전문가 집단이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도 금액은 오를 거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대출 억제, 대출을 못하게 막고요. 세금 폭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개체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종부세랑 재산세 낼 게 많아요. 그것들에 인한 거래량 감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를 좀 줄이세요. 말 그대로 똘똘한 한두 채를 남기시고 다 매도를 하시는 게 많고요. 매매를 하시고 남은 잔액을 가지시고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올라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구역 지정을 통해서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재개발, 재건축 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실거주로 가지고 계신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보유하고 계세요. 어차피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거를 매매를 하셔서 다른 실거주 집을 찾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택이 있다면 금액 조정이 오더라도 일단 당분간 크게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유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기존 주택 투자하시는 거는. 근데 다주택자들은 판매를 하시고 똘똘한 한두 채 제외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시고 잔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재개발, 재건축 금액이 오르지 않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옮겨 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1주택을 실거주로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거주를 계속 쭉 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약주택에 대한 투자죠. 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첨되면 좋은 거죠. 이거는 최고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베스트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재건축 아파트 볼게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에 투자하는 거, 서울 경기 쪽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얘기가 이미 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사실 그 정도면은 금액이 이미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안전진단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나 뭐 아주 초기 단계 있잖아요. 거긴 아직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 3구 쪽이나 서울 메인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외곽 지역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투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투자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권해드리는 게 공시지가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 저층 주공 아파트 있습니다. 저층 주공 아파트. 그게 어디 있냐면요. 광역시나 인천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이제 뭐 광역시, 뭐 광주 광역시, 뭐 부산, 뭐 대구 뭐 이런 쪽에 있는 거를 뭐 대구는 지금은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이 좀 과다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 대전, 뭐 광역시 아무튼 있잖아요. 광역시 쪽에 공시가 1억 이하 저층 주공 아파트 관심 있게 보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지방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들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와 있는데 의외로 저층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안 붙어 있어요. 물론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붙어 있어서 사실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외곽 지역이나 이런 지역, 광역시 중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을 보신다고 하시면요. 아직도 굉장히 금액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굉장히 많이 크게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쉽지 않으셔서 이제 좀, 이제 관심을 좀 덜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돈으로 몇 억씩 벌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놨어요. 직접 해놨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투자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 경기 쪽 같은 경우에는 메인 지역 말고 외곽 지역이나 아직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는 거 괜찮고요. 이제 광역시나 뭐 인천 쪽에, 인천 굉장히 오래된 동네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동네를 찾으셔야겠죠. 자, 광역시나 인천 좋은 동네 쪽에 공시가 1억 이하 저층 주공 아파트 많습니다. 그런 것들 투자하시는 것, 아주 소비용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재건축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크게 많이 투자 금액 대비 굉장히 크게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괜찮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역이 지정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액이 같이 올라가면서 재개발 지역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구역 지정이 좀 안 된 지역, 아직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은 곳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셔서 그렇죠. 그런 지역, 구역 지정 전 단계, 그렇게 뭐 한 40년, 50년 된 그런 재개발 구역 지정 전에, 왜냐면 앞으로 공급을 계속 많이 시켜줄 거예요. 서울시 쪽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구역 지정 전 단계에 좀 오래된 지역, 그러니까 슬럼화되어 있는 많은 지역에 신축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축 빌라가 여러 개가 있으면 재개발 안 갑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요. 그 뭐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저도 사놨겠죠. 많이 사놨겠죠. 엄청 많이 사놨겠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굉장히 작잖아요. 전세, 신축 빌라에 전세 좀 끼워 맞춰서 하면 얼마 투자 안 되는데, 재개발 투자에 그렇게 금액 작게 들고, 뭐, 입주권 받는다고 하면 제가 왜 투자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업성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을 보실 때는 근방에 신축 빌라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은 재척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신축 빌라가 없는 지역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어찌됐건 간에 구역 지정이 되기 전 단계에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쪽에서는 계속 공급량을 늘려줄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을 계속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급을 늘려나갈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대선 후보에 나올 두 후보 주자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을 개발할 수가 없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이 두 방법이 서울시에는 이 두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뚜껑 매물 좋죠.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재개발 지역에 뚜껑 매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뚜껑 매물 모르셔서 투자를 그러니까 겁나서 못할 수도 있어요. 뚜껑이 어떤 거냐면요. 남의 땅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불법 건축물이죠.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땅이나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뭘 받을 수 있다? 입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땅하고 건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뚜껑 매물을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뚜껑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개 중에 1개만 뚜껑 매물이다. 재개발 구역 중에 뭐 한두 개만 뚜껑 매물이다. 이런 거는 투자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청금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어느 정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뚜껑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뚜껑 매물을 제외하고 재개발을 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반대해버리면 재개발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뚜껑 매물이 어느 정도 집단이 좀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신축 빌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많이들 투자하세요. 뭐 아파트 금액이 뛰니까 이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빌라 쪽으로 많이 몰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금 많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강남이라고 할 거예요. 저희가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의 신축 빌라 얼마 정도 하냐면 투룸 기준 12평 기준이에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있고요. 12평짜리 그게 지금 금액이 한 5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전세금 얼마죠? 4억 5천 뭐 이렇게 받고 있어요. 5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4억 5천 정도예요. 그러면 투자금 1억이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싸니까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뭐 금액이 많이 뭐 오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제가 안 하는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신축 빌라는 그냥 제 소견으로 그냥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더군다나 재개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해서 입주권을 받겠다. 사실상 뜯어 말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빌라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 구역이 굉장히 넓은데 신축 빌라가 한 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한 단지 정도 들어와 있어요. 한 동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죠. 그렇긴 한데 일단 신축 빌라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한 동씩 안 들어요.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좀 떨어져서 들어오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재개발은 물 건너가는 구역이거든요. 나중에 난개발이 돼요. 그냥 빌라촌으로 가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신축 빌라 투자를 일단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뭐 요즘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규제가 하도 많다니까 뭐 생숙, 생활용 숙박시설, 뭐 오피스텔 이쪽으로 많이 갈아탄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금액이 많이 오르고 좋다고 하면 왜 여러분들은 아파트 아니고 오피스텔에 거주하시지 왜 아파트에 거주하세요? 이유가 뭐죠? 오피스텔은 일단은요 취득세가 비싸요. 4.6%고요. 두 번째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건축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다 찾아먹은 용적물도 있고 재건축의 개발 이익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피스텔 투자가 뭐 신문 기사에도 뭐 많이들 올라와서 뭐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는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데 여기에 3룸 오피스텔이 있어요. 근데 전세 잘 나갑니다. 월세도 잘 나가고 매매 금액하고 별 차이 없이 막 전세금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나가요. 전세는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근데 잘 팔리지가 않아. 일단 취득세 때문에. 그리고 살다 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내가 여기 살다 보면 좋으면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네.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에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금액이 막 열심히 뛰는데 잘 안 뛰어. 뭐 초도 이제 뭐 프리미엄이 뭐 1억 5천 이렇게 보는데 막 3, 4억씩 붙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좋지는 않은 투자다. 뭐 신축 빌라보다 오히려 낫긴 하겠지만 좋지 않은 투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2022년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방향의 결론은 앞으로 서울시 쪽에서는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미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릴 거고요. 이제 2021년도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네요. 어찌됐건 뭐 부동산 투자 계속 잘 하시는 좋은 방향 쪽으로 계속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요. 저희 소문난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은 아마 상담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1회 정도는 무료로 상담을 드리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어찌됐건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